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채용한 대체 인력들은 파업이 끝나자 언제 계약 해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철도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달 26일 코레일은 기관사와 승무원 등 66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으며 이에 217명이 코레일에 채용됐습니다. 이 중 자진해서 그만둔 9명을 제외한 208명 중 승무원으로 채용된 70명은 현장에 투입됐으며 나머지 147명의 부기관사 채용자들은 최대 15일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체 인력 채용자들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마친 뒤 승무원이나 부기관사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코레일이 필요시까지라는 조건으로 채용돼 언제 계약 해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에 대해 당분간 대체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정식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또 장기화될 걸로 예상해 운행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 위해 파업 기간에만 채용하는 것이라고 몇 차례나 고지했고 채용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기관차 승무사무소의 경우도 대체 인력 채용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돼 얼마나 일하게 되는지에 대한 확답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는 8천억 원도 안 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해놓고 정작 미국 정부에는 이보다 많은 9천억 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미양국은 오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시도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지난해 만료되기 이전에 협상을 마쳐야 했지만 양측 입장차로 인해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돼 방위비 분담금 지급 근거인 협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협상에서 양측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인데 우리 정부는 작년 방위비 분담금 8,695억 원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약 9천억 원을,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약 9,500억 원을 각각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대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책정된 만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협상에서 이보다 많은 9천억 원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에 지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의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나 추경 예산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는 눈뜬 장님처럼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합상안대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 앞으로 기추가 주목됩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5일부터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새해 첫 해의 순방으로 취임 이래 6번째 순방길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를 국빈 방문, 브루크 할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 직업교육, 과학기술 협력 강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7%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4,140원으로 작년 92,570원보다 1,570원이 늘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나흘 만에 말을 바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절반을 경질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원태성 정무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유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동 고보실장 등 5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채용된 대체 인력 217명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채용됐습니다. 근무기간은 철도공사가 필요할 때까지라고 명시해 사실상 하루살이 처지가 돼버린 이들은 노조와 노조원의 단결을 깨기 위한 소모품이 돼버린 억울한 희생양입니다. 217명의 인생,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